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 속에 부산 자영업자 몰락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 속 문화 1번지 예술공원을 목표로 3월부터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이기대 일원에 국제아트센터와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오륙도 아트센터 등 최고급 문화와 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립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기장군 장하릇 임남마을, 송도 해수욕장, 용호 별빛공원 등에서 오후 5시 24분부터 달집 태우기가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불경기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한데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부산의 자영업자의 몰락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선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을지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폐업에 내몰리는 부산 자영업자,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부산은 자영업의 도시였습니다. 자영업자 비율 전국 최상위권이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부산 자영업자 수는 31만 명으로 전년도 34만 4천 명보다 3만 4천 명,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난해 폐업자 수는 늘었습니다. 지난해 폐업자 수는 6만 명을 넘어서 2023년보다 10% 늘었습니다. 특히 음식점 업주들은 손님이 줄어든 데다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커져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녁 매출이 떨어지고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배달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도 앞발에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 배달을 해도 이익률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나홀로 사장님은 지난해 23만 4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역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나홀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폐업으로 도심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오피스 공실률은 18.1%로 전국 평균 8.9%의 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 14.2%, 소규모 상가 7.4%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공실률이 높습니다. 불황에 정치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를 살린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2020년 647억 원에서 3년 만인 2023년 224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26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 특례 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지속된 경기 불황에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사 너무 어렵지, 상인들 매출 없지, 지금 쓰러질 것 같지. 그래서 돈 빌려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부채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이게 산업구조적인 부분에서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되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부산 경제의 탄탄한 버팀목이었던 자영업자들. 그러나 이제 적지 않은 이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며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기대에 세계적인 예술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예술공원 조성이 추진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먼저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이기대 예술공원은 어떻게 추진이 시작된 건가요? 네, 이 구상은 2년 전 박형준 시장이 발표하면서 시작됐고요. 그동안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사실 이기대는 부산의 대표 생태 관광 명소이기도 하지만 공원 전체 면적의 37%인 75만 제곱미터가 사유지이고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막고 문화공원을 만들어 업그레이드된 랜드마크를 만드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37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사유지 71만 2천 제곱미터의 보상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11일에는 드디어 착수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기대 예술공원 어떻게 조성되나요? 네, 이기대 예술공원은 3대 거점으로 조성되는데요. 예술공원의 상징인 국제아트센터 영역 아트 파빌리온은 올해 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작가, 작품 공모, 선정 등을 거쳐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술공원의 관문인 5, 6도 아트센터 영역에는 스토리텔링이 담긴 옛돌 스트리트와 2028년까지 목조 전망대 등이 들어서고요.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은 국내 거장 전시관을 47개 유치해 국제아트센터와 5, 6도 아트센터를 매개하게 되는데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네, 이 로드맵 실행을 위한 첫 자문위원회도 열렸죠. 세계적인 건축가의 참석도 눈에 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건축, 디자인, 미술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마스 헤더윅은 스폰처의 디자이너이자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건축 도시 비엔날레의 총감독이기도 한데요. 시가 이 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대 예술공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13,0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동남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 지역 인구 순 유출은 전년보다 2,225명이 증가한 13,657명이었으며 경남은 9,069명, 울산은 4,854명이었습니다. 이 중 68.6%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났으며 25.4%는 경남으로 유출됐습니다. 부산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직업으로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50대 순으로 유출폭이 컸습니다. 부산 금정구와 중구, 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남권에서 인구 순유출 지역 1, 2, 3위를 차지했으며 인구 순유입은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경남 양산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12일 부산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립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다양한 공연 행사들이 펼쳐지며 달집 태우기는 달이 뜨는 오후 5시 42분부터 진행됩니다. 기장군 장하릅 인랑마을 임랑해수욕장에선 오후 4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안 달집가요제 등 장안 정월 대보름 달집 축제가 개최됩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 폭발 사고가 있었던 만큼 달집 규모를 축소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저녁 6시 20분부터 달집 태우기가 열립니다. 남구 용호 별빛공원에서는 저녁 7시부터 LED 달집을 활용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기장군이 기장군민축구단 초대감독으로 최진한 지도자를 선임하는 등 기장군민축구단 창단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최진한 감독은 2002년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당시 코치로 활약했습니다. 또 경남FC 감독을 역임하면서 하나은행 FA컵에서 소속팀을 준우승으로 이끄는 등 다양한 지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기장군민축구단은 앞으로 정종복 기장군수를 구단주로 지도자 3명, 선수 35명 내외로 구성해 기장군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K4 리그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강추위에 서울에서는 한강도 얼었습니다. 이례적이었던 입춘 한파가 물러나면서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을 꽁꽁 얼린 입춘 한파. 올겨울 처음 한강물도 얼어붙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맹추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표면 곳곳에 살얼음이 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강 결빙 구간은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얼음장 같기만 하던 산책길 공기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옷은 챙겨 입었지만 공원에서 가볍게 몸을 풀기에는 충분합니다. 너무 추워서 운동을 못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운동 나왔어요. 오늘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좀 땀 나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밤 기온도 영상권에 머뭅니다. 일주일 만에 널뛰기 하듯 날씨가 급변한 겁니다. 올겨울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닌데 1월에도 한파와 이상고온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는 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가 끝난 후에 일시적인 찬 공기로 인한 기온 하강은 있겠지만 앞으로 찬 공기로 인한 이례적인 한파나 이런 것들이 이 강수가 있은 후에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은 12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 이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다. 이후에는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더라도 비가 내린 이후에는 도로 표면이 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9일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제22 서경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수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81km, 세로 52km 해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날 진행된 밤샘 수색에는 경비 함정 22척, 해군 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6척과 민간 어선 1척이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승선원 14명 가운데 선작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4명은 구조,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10일 밤 10시쯤 부산 강서구 진우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소형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지만 선장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어선은 명지 독리항으로 예인됐으며 해군과 해경은 경비정과 민간 구조선을 동원해 인근 해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11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무표시 원료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 식품을 신고 없이 가공하거나 판매해 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형사 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11일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국어 등 24개 과목 325명, 특수교사 25명, 보건교사 25명, 사서교사 4명, 전문상담교사 11명, 영양교사 22명입니다. 특히 올해 남성 합격자가 전체 40% 정도인 164명으로 지난해 대비 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직무 연수를 이수하고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